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군 씨,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잘 보냈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우선은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아버지랑 지난 좀 시간? 네, 네네. 아버지랑 좀 대화를 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45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이제 좀 많이 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을 보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한테 좀 친화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고령 친화. 그렇죠. 이걸 배우면서 네. 아버님께 친화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 초청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친화적으로 잘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걸 딱 하더라고요. 용돈을 좀 줘라. 이게 가장 친화적인 거라고 제가 그래서 용돈을 좀 드렸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시고 예, 아주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아니 이게 잠깐 들으니까 고령 친화, 그다음에 아버님 친화 되게 좋은데 마무리가 알고 보니까 용돈으로. 알고 보니까 현금 친화였어요. 물론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마음을 또 같이 그쵸. 넣어서 드렸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계신 이제 두 팀장님 모시고요. 이 고령 친화 서비스 사업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두 분. 자, 고령 친화 서비스단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네.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방금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현금 친화적으로 한 거, 이거 괜찮은 방법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출산 네. 현금보다는 저출산의 기여를 장가를 가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올해는 좀, 네. 올해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올해는 꼭 가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뭐 다시 또 방송을 하니까 잠깐 또 이 시청자분들께 잠깐 인사 말씀은 또. 고령친화 서비스단 고령친화 산업 육성팀의 홍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령친화 서비스팀 김우선입니다. 자, 우리 두 분 선생님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늘 또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맞아요. 여기서 뭔가 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네. 두 분이 이제 정말 딱 홍보맨이세요. 자,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 우리가 흔히 보건산업이라고 하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러스 요즘은 저출산 고령사이기 때문에 고령친화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 산업체들의 해외 진출 혹은 국내에 병원, 요즘은 병원도 진출을 하는 시대거든요. 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도 유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자,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이제 어떤 제도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12조에 의해서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령자가 되면 되시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지적인 측면 혹은 결정적인 측면에서 장애가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고령자들이 쓰는 제품은 최우선이 안전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국가에서 안전에 대한 마크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작도 편의하고 또 신미성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S마크를 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마크를 받은 제품을 저희는 고령친화 우수 제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지금 이 품목이 고령친화 우수 제품을 줄 수 있는 품목이 36개 품목이고요. 네. 다른 품목도 사실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S마크가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 없다고 해서 반드시 이 우수성에서 떨어지는 제품은 사실 아닙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품목 자체가 고령친화 우수제품 품목으로 고시로 등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고시된 품목에서 S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고령 친화 우수 제품, 근데 이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가 모든 이 선진화된 고령화된 이 모든 나라에 다 있는 제도인가요? 일단 이렇게 특별한 법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개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일본은 개업법에 의해서 이런 제품 용구용품에 대한 제품들을 다루고 있고 제품에 대한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의료법 안에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우수, 고령친화 우수 제품이 지금 몇 가지나 있고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예, 품목으로 보면 36개 품목이 있고요. 제품별로 보면 총 지금 현재 400여 개 제품이 400여 개. 예, 400여 개 제품이 고령친화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힘든 게 이제 무거운 거 들고 이러는 거. 제가 무슨 일본 박람회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로봇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재활 로봇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고령친화 우수 제품 품목은 아닙니다. 의료기기 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의료기기로 품목이고요. 들어가는군요. 네, 저희 이제 고령친화 우수 제품의 품목이라고 하면 네. 수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 네, 그다음에 전동 침대, 네. 보행차, 보행 보조차,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 예방 방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현재 36개의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는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 우수 제품 S마크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 대체 어떤 지팡이일까? 네. 어떤 기능이 들어있을까? 지금 내가 갈팡질팡 네. 하시거든요. 네. 네네. 네. 어떤 지팡이에요? 네네. 저희가 고령친화 우수 제품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 심사위원회는 각 품목별로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정성적인 고령자들이 쓰셨을 때 불편함이 없는 제품. 저희가 고령친화 우수 제품으로 지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팔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인증하는 마크들이 있습니다. 강제 마크 인증인데요. 뭐 KC라든가 KS라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받아서 성적서를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오셔야 되고요. 그거는 기본이고? 맞습니다. 네. 기본 서류가 되고요. 이 기본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시중에 팔기 위해서 최저의 그 기준으로 품질 기준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령친화 우수 제품 심사위원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심사를 하느냐? 이분들은 실제로 고령자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10분 내외가 이제 참석을 하셔서 네. 실제로 만져보시고 현물 심사를 하는 거예요. 만져보시고 그 자리에서 직접 제품을 시연해 보시고 그리고 뭔가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 고령친화 공급업체인데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지팡이의 그 높낮이 조절 한번 등산 네네네. 혹시 다니시나요? 등산봉. 네, 등산 다니실 때도 등산 그 스틱이 있잖아요. 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높낮이 조절을 하시는 되죠. 부분이 예. 있죠. 근데 높낮이 조절하는 것도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키로 하는 부분이 있고 자동으로 또 돌려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령자들이 쓰시기에 편하네. 조작하기 쉽고 또 안전적인지 왜냐하면 지팡이로 이제 예를 들었을 때 지팡이를 짚었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이 스틱이 고정적으로 안전돼 있느냐 그런 간단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뭐. 제품으로 예, 이제 예. 말씀을 드리면 예. 가장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한 제품인데요. 혹시 병원이라든가 우리 지금 이 방송국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안전 손잡이 혹시 보셨나요? 안전 손잡이요? 예, 화장실에 가시면 옆에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불편함이 없게끔 하려고 안전 손잡이를 봉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놨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 병원은 뭐 거의 의무적으로 네네네. 설치가 그렇죠. 다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안전 손잡이에 요즘은 센서. 불이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는 센서를 부착해서 들어오세요. 이제 이 부분은 왜 필요하시냐면 어르신들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실 때 안전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시면 조금 편하잖아요. 근데 밤에 혹시 소변이라든가 화장실 갈 일이 있었을 때 자동적으로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이 안전 손잡이에 같이 붙어 있어서 융복합 제품으로 많이들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안전 손잡이하고 잡고 딱 그러면 이제 위에 불이 바로 딱 들어오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요즘은 이제
제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손잡이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기사를 하나 말씀 들으니까 그 문화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차를 티 문화가 있잖아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티를 맨날 차 문화가 돼 있는데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이제 그 찻잔을 티포트에 센스를 넣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 티포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바로 건강 이렇게 보건소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서비스가 네네네. 있는데요. 우리 응급 안전 서비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해서 어르신들께서 어떤 활동량이라든가 이게 감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911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뭐 주민센터에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그 시범 사업을 저희 나라에서도 많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까 그 영국 티 이거 보다가 드는 생각이 그 영국에선 티를 많이 마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밥침 이런 밥을 먹잖아요. 밥솥에. 네네. 그 밥솥에 이제 그 센스를 연결하면 어떨까. 좋은 이런 생각이네요. 생각이 또 최근에 들었어요. 냉장고에 붙여서 네네. 예,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센서들이 있습니다. 냉장고의 문에다가 센서를 붙여놓거나 네. 화장실 문에 붙여놓거나 그렇게 해서 하루에 여닫는 횟수가 보통 평균적으로 몇 회인지 측정되다가 그 횟수만큼 줄어들면 연락이 가는 그런 저는 형태. 항상 궁금한 게,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나 화장실 이렇게 해서 한번 뭐 항상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센서 이렇게 했는데 딱 했는데 사용하지 않아. 예를 들면 뭐 3일을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게 제일 먼저 어디로 연락이 제일 먼저 가나요? 보통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요. 자기가 가장 먼저 보내고 싶은 가족이 있다 그럼 가족한테 갈 수 있고요. 네.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뭐 사설 이제 그 친구 출동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사설 출동 네, 서비스로. 뭐 소위 말하는 ADT, 캡스나 네, 이런 네, 데. 네. 뭐 그리고 복지사한테 연결될 수도 네, 있다면서요. 복지사한테도 구청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제품들은 이제 보통 어떤 곳에서 사용 신청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대부분 이제 국내에 예. 저희가 고령친화 우수 제품을 국내 제조업체들이 많이 이제 신청을 하시고요. 뿐 아니라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분들께서도 고령친화 우수 제품을 많이 신청을 하고들 계십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뭐 이제 그런 제품들 이제 필요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 많이 모여 있는 공간, 뭐 예를 들면 요양원이나, 요양원, 네, 그렇죠. 뭐 그런 뭐 복지관이나, 병원, 뭐 이런 데. 병원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뭐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제품들 중에 지금까지 가장 뭐 반응이 좋았다거나 뭐 이러한 제품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제품들이 다들 뭐 필요로 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을 했겠지만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욕창이요? 예방. 예. 그러니까 저 이거 무섭죠. 무서워요. 네, 어르신들께서 활동량이 이제 적어지다 보면 또 침대에서 생활하는 생활 혹은 이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남에 의해서 맞아요. 생기는 게 이제 욕창인데요. 예. 이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곳에 저희가 가지고 어르신들 정부에서 이런 제도와 제품이 있으니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마크를 확인하세요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홍보 활동을 했었는데 한 어르신께서 네네. 제품을 이렇게 쭉 보시더니 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인데 따뜻한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좀 만들어줄 수 없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이 제품에 대한 비전문가적인 입장으로서 그 행정가 입장으로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 이제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에는 다양한 인력풀이 심사위원으로 있는데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시는 또 의사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욕창 예방에는 그 뜨거운 게 혹은 따뜻한 네네, 게 안 나쁠 수 좋아서. 있다 해서 사실 어르신들의 그 아이디어가 때로는 굉장히 기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노인병이랑 연관이 됐을 때는 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공학적인 측면 혹은 의학적인 측면 혹은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적인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고령친화 우수 제품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말씀하신 앞서서 얘기하셨던 이 고령친화 우수 제품을 이제 뭐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품을 어디서 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에 네.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이라는 거기서만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고령친화산업 네이버에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이라고 치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단 이 홈페이지 내에서 어떤 상거래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제 성격 자체가 공공기관이다 예, 보니까 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400여 개의 그 고령친화 우수 제품으로 지정된 그 품목, 제품에 대한 정확한 사진, 제조업체의 정보, 혹은 지금 시중가 등의 다양한 구체적인 제품의 사양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실 때는 복지연구 사업소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법적 용어기도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병원 옆에 의료기기상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시면 제품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듣다 보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한국보건산업연구진흥원 네. 진흥원이 사실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친밀감이 있고, 이게 노인 친화 이런 데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정보가 부족한 이런 부분인데, 거길 또 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자 측면에서의 산업 육성 쪽으로 많이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저희 기관의 고유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 산업체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르신들이 실제로 사용해보고 어르신을 위한 제품인데 어르신이 직접 사용해보고 좀 친밀감 있게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렇죠. 그 지적으로 인해서 혹은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고령친화 우수 제품 지정을 받으시려면 사용성 평가를 받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성 평가는 고령친화 우수 제품으로 지정받기 전에 업체들이 실제로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 18분 이상 고령자분들이 그 제품을 한번 써보시고 샘플을 먼저 만들어서 네.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평가 내용까지 가지고 와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용성 평가는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지 않고 진흥원은 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 제도를 개발한다고 하면 권역별 고령친화 산업 혁신센터라고 해서 지금 전국에 3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성남, 대구에 고령친화 산업 혁신 지원센터가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 사용성 평가는 주변의 어르신들을 모아서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거기에 대한 후기를 다 이제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공급업체에게도 나눠드리고 그럼 공급업체는 어떤 또 효과가 있냐? 다음에 제품을 개발할 때는 어르신께서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면 그분들이 반영이 돼서 다음 제품 개발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르신들이 이거 참여하는 게 어려울 것 같는데요? 어떻게 이걸 알고 이렇게 참여할 수 그래서 모집을 또 따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겠네요. 어디다가 모집을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죠. 권역별 고령친화 산업 지원센터에서는 그 어르신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하는 어르신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가지고 계시고요. 물론 그 리스트를 확보할 때까지는 고령자를 또 모집 선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쓰실 고령자분들은 욕창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좋으시고 예전에 이 제품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으면 또 사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시잖아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향후의 미래에 이제 그 잠재 소비자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 공고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제품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권역별 고령친화 산업 혁신센터라고 해서 각각의 그 홈페이지에서 어르신들을 다 모집하는 모집하고 거기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가 나온다.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품을 좀 신청하고 싶거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면은 거기 권역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바로 고령친화 우수 제품은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메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제품을 살 수가 있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제품 어디서 사요 그러면? 제품은 복지연구 사업소
복지연구 사업소? 네네, 라는 곳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1년에 저희가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 정도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가 이미 홈페이지에도 연도별 계획이 다 이미 수립이 돼서 홍보 중에 있고요. 2023년 1차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은 이미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아, 네네. 네. 사실 복지연구 사업소를 뭐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또 그렇지, 많이 알고 어르신들이. 있는지 네네. 이것도 그래서, 사실 네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복지연구 사업소는 사실 법적인 용어고요. 우리 그 병원 옆에 가면 의료기기 상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휠체어도 파시고 예, 예. 그런 거기서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만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1,870여 개의 복지연구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도 아마 어렵지 않게 복지연구 사업소는 많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뭐, 신청, 이제 이제 물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 병원 옆에 그런 물품들을 파는 곳에 가면 이런 우수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또 친절하게 해주셨으니, 자, 그럼 이 제품들은 또 대체 어떤 훌륭하신 분들이 또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품목을 보시면 예전에는 아까 제가 지팡이를 예로 들었는데요. 요즘은 등산업체가 고령자용 지팡이,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사회가 되고 있다는 걸 본인들도 이제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등산업체가 실제로 이제 지팡이를 만드는 업체로 많이 이렇게 전환을 많이 하셔서 들어오시는 곳도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아예 이 뭐 복지연구 품목을 또 제품 개발해서 본인의 의지로 인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장 최근에는 그 자동 배변 처리기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와상 환자들은 자동으로 이제 배변을 처리하는 게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요 대표님께서는 이 제품을 실제로 본인이 개발을 하셨는데, 그 개발을 하게 된 이유가 본인의 모친을 15년 이상을 와상 환자로 본인이 케어를 하면서 이 제품을 개발해야겠다라고 하셔서 실제로 제품 개발에 뛰어들어서 현재는 중국이나 미국 쪽에 수출이 굉장히 잘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 대표님도 계시고요. 혹은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다 보니 실제로 이분은 중소기업 대표님이세요. 이미 그 본인의 원래 사업체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자제분들께 어느 정도 이 기존 공장은 다 주시고요. 본인이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자동 목욕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표님이셨어요. 자동 목욕 시스템. 네. 사실 목욕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형제가 많으신 분들은 또 당번제를 정해가지고 목욕 당번 이렇게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일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 이 대표님도 똑같은 이유셨어요. 부모님을 이제 본인도 고령이신데 부모님이 고령이시다 보니 목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신데 이 목욕을 어떻게 서비스를 해줄까라고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하셔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 혁신형 고령친화 기업 집중 육성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도 이 대표님을 알게 되었는데 요즘 이 대표님이 가장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본인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게 실제로 본인의 생활 주변에서 부모님을 이제 양육하는 그런 문제에서 목욕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제 그 욕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욕조 안에 들어가시다 넘어지시기도 하고 이렇게 사고가 많거든요. 근데 이 목욕 베스 자체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어르신이 다리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목욕이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위로 편하겠다. 올라가가지고 항상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예, 넘어가면은 사실 거기에 무게 중심이 위험해. 거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처럼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그 육체적인 신체 조건의 그 열악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목욕 시스템 그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근데 이제 좋은 이런 사례라고.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이 방송은 보니까 지금 이런 우리 이제 이 토크는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가족분들한테도 뭐 의미 있는 정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중소기업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 기업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업들한테도 되게 좋은 정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제품 하나 개발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어떤 신청 과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산업진흥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예를 들어 우리 그 김건 씨. 박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박건 씨 아버님께서 네네네. 이제 고령층화 산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이번에 MC로 만났으니까 아버님을 좀 도와드려야지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쵸. 저희 사업은 예. 무조건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공고를 하거나 혹은 조달청에 의해서 사업 공고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 평가위원회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거쳐서 저희가 사업 선정하는 사업자들을 저희가 평가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을 제품을 처음 만들고 아이디어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단계에서는 도움이 없고 기본적으로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뭐 우수 제품 아까 했는 S마크 이런 부분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맞습니다. 필요한 거네요? 예, 초반에 저희 김우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층화 산업 육성팀 제품을 담당하는 육성팀에서는 주로 하는 지금 그 제품 지원이 이미 완제품이 있는 제품에 한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네. 제품에 대한 R&D라는 게 제품을 개발하기 전 단계 혹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사업에 대한 또 지원하는 사업은 또 따로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뭐 완제품 말고 그 전에 있는 그 제품을 또 지원해 주시는 일도 이 진흥원에서 하시고 계신가요?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별도로 이제 리빙랩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할 예정이고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가 단위의 이제 R&D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기획 사업이 잘 되고 나면 저희 좀 큰 규모로 국가 예타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좀 구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실제 사용자께서 만약에 좀 불편하다 쓰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쵸. 오, 난감하네요. 그쵸? 네. 네. 그 사업은 바로 이제 저희가 제품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어떤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거나 지금처럼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께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사용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진짜 불편한데 그 불편한 기능이 진짜 보완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저희 고령친화 산업 육성팀에서 혁신형 고령친화 기업 집중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또 트랙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사업 지원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 지원도요? 네. 고령 친화 우수 제품으로 S마크를 드디어 받았어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받았어요. 네, 딱. 받았어요? 받았어.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왜냐면 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또 잘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 우수제품을 이제 받게 되면 제도권 제가 이제 그 시장은 공적 급여 시장이 있고 민간 시장 크게 둘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공적 급여 시장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랑 연계가 돼서 S 마크를 받게 되면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게 된 제품에 한해서는 네. 제도권으로 들어갈 때 두 가지의 그 심사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그게 어떻게 보면 혜택이네요. 예, 그렇죠. 뭐죠?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품목 심사, 품목 심사. 예, 그리고 유통 실적을 제외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실적이 없어도 오, 네. 상당히 큰 혜택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 치매와 관련된 국가 치매센터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 치매 안심센터? 맞습니다. 네네네.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물품이 6개 품목이 있는데요. 그 6개 품목이 이제 고령치나 우수 제품을 받은 품목이랑 겹치는 품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치매센터에서는 우선 구매, 고령치나 우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우선 구매에 대한 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이제 공적 급여 시장에는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면 그럼 민간 시장에서는 저희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다양한 지금 제가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저희 팀에서 하는 그 사업뿐만 아니라 진흥원 자체에서 하는 또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 이 사업들을 지원하실 때 고령치나 우수 제품을 받았을 때 가점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가점을 받으면 조금 점수가 그쵸. 올라가잖아요. 좋죠. 가점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고 또 저희가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우리 제품들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해외 수출 혹은 그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그때도 고령치나 우수 제품을 받게 되면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팀장님이 오늘 좀 분량이 너무 적은데, 예, 너무 오늘 너무 조용하고 계셔가지고, 좀 질문 하나 드리면은, 자, 팀장님. 예, 네, 팀장님께, 네네. 예, 다채로운 이제 이런 품목을 지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뒤에 이제 초고령 사회가 온다면서요. 그리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는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좀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개선할 점이라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의 어떤 전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돌봄을 제공하실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요.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R&D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만들어내는 작업. 네. 이제 그래서 연구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디지털 기반의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서비스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순환의 카테고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솔직히 머릿속에는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걸 굴릴 만한 동력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동력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둘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네네네네. 네. 그렇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게 네. 과연 이제 비용적으로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또 사용한 후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비용적으로도 분명히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 개발하고 그 제품들을 실증을 했을 때 효과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다 증명이 됐을 때 그거를 전 국민한테 이제 확산시키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이제 네. 고령치나 서비스라는 게 이제 공짜는 아니고 뭔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돈을 이제 들여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우리 이제 고령들이 그 국민의 어떤 세금 틀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계획이 없나요? 그거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예. 제가 봤을 땐 제 예, 개인적인 생각은 어르신에 대한 공경, 네. 회피. 어. 그러니까 사실 그 고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우리 모두 고령자가 사실 고령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러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시각. 이 일단은 먼저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제품, 우수 제품이라고 이제 S마크, 이제 이렇게 고령치나 우수 제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처음 이 제도를 하다 보니까 우수 제품 했다가 이후에 이제 컴플레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되고 이런 사례도 있나요, 혹시? 실제로 우수 제품은 15년 동안 유지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된 지정 제도입니다. 15년 동안?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MC 분들께서도 이 지정 제도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건 네. 저희 진흥원이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그쵸. 생각을 많이 했고요. 사실 컴플레인은 가장 생각나는 컴플레인은 어르신께서 침대 매트리스에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저희 쪽에 이제 그 일종의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진흥원은 또 사후 관리라는 저희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후 관리라고 하면 사실 처음에 고령친화 우제품을 지정 받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품질로 저희한테 지정을 받으시고 그쵸. 실제로 시중에 유통시키실 때는 다소 다른 제품들을 물론 그런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만 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매해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후 관리는 시중에 있는 유통 제품을 암행으로 수거해서 기존에 받았을 때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신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매해 진행하고 있고 매우 중요하네요. 네. 네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예로 말씀드린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사후 관리도 진행을 했었는데 사후 관리를 진행하다 보면 난연성, 그러니까 이 침대에 불이 잘 붙을 수 있는가, 혹은 냄새가 나는가, 또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민감하신 걸로 어쨌든 저희가 실제 쓰고 계신 제품 또한 수거를 해서 다 시험검사소에서 의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업체의 잘못은 아닌 걸로 그렇게 예, 결론이 났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자식들이 뭐 이제 어른들을 계속 영원히 이제 모시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인 분들도 많고 해서 오늘 고령친화 서비스단이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사실도 있어서 사실은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두 분이 좀 하실 말씀이 좀 더 덧붙여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계획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우리 그다음에 팀장님, 이제 뭐 이런 지원 많이 해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사실은 우리 팀장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 서비스단이 생긴 지는 3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 고령친화 산업 지원센터로서 네. 13년 동안 운영이 됐던 거는 맞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는 제품을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산업체, 공급자, 제품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때 당시도 이제 팀 단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운영이 됐었고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생겼던 이유는 말씀 주신 대로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도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65세 고령 인구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21년도에 고령친화 서비스단이 만들어서 이름 자체가 서비스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고령자에게 직접 수요자 중심으로 다가가는 그렇죠.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품도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라라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앞서서 언급을 여러 번 드렸지만 아직은 이제 그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국정과제에서도 그렇고 뭐 과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학기술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저희가 좀 예산을 많이 받아서 네. 예, 기초적인 연구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네. 네. 저는 어르신이 편하면 우리 모두가 편합니다. 이 멘트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네. 지금 김우선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서비스를 서포트할 수 있는 제품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만큼 거기에 부합하는 제품들, 보다 하이텍적인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저희 진흥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고 네. 반면 또 우리 산업체 분들은 고령친화 그 산업체라고 해서 영세하다, 사실 이 단어가 곧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량 기업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네네. 오늘은 정말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건 산업
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 우수 제품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수 제품들을 지금 우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선정하고 또 만들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는 또 열심히 방송을 했지만 아쉽지만 또 이렇게 방송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놀자.